사람 골수 말고 다른 골수는 꽤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갈비탕이라든지 네. 또는 뭐 배고프네 갑자기 감자탕이라든지. 네. 안녕하세요. 면역학 TV의 김민석. 이주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뭔가 좀 점점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그런가요? 면역학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점점 면역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면역력이 강해져야 될 텐데 피곤해 보여서 큰일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이랑 이어가지고 네. 중추 림프 조직에 대해서 네. 배워보는 시간인데, 중추 림프 조직이 가슴샘이랑 골수로 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림프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네. 그 림프구를 만드는 곳, 또 림프구가 교육받는 곳, 네. 뭐 이런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추라는 거는 몸의 중간에 있는 센트랄, 네. 가운데라는 뜻이고, 그 반대말이 말초라 그래요. 그 말초 림프 조직이 있는데 가슴샘과 골수를 합쳐서 우리가 중추 림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슴샘을 보니까 여기 또 단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겉질과 속질로 나눠지던데 네. 뭐 좀 역할이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가슴샘이 일단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네. 뭐 가슴샘이라는 거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선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여기 보면 딱딱한 뼈가 있죠. 네, 있죠. 이제 이 뼈 주변으로 갈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비하고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우리가 먹는 갈비살이 이제 붙어 있고 여기 가운데는 네. 뼈만 딱 있거든요. 이 가슴 요 단단한 요 뼈 바로 뒤에 그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심장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가슴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네. 보니까 거기가 T 림프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훈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태어나기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면은 각각마다 이제 특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T 림프구들은 각각 이제 특기가 있어요. T 세포의 가장 큰 특기는 T 세포 수용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항원하고 1대1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T 세포는 한 개의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항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코로나도 항원이 있고 맞아요. 코로나 항원에 대한 T 세포가 한 종류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 T 세포의 특기거든요. 그래서 그 T 세포 수용체를 안 가지고 있는 세포를 미성숙 T 세포라고 하는데 골수에서 태어날 때는 이걸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흉선으로 가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T세포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어떤 항원 물질을 그 흉선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이제 교재 같은 거죠, 교재. 그래서 그 교재를 딱 보여줬을 때 그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T세포 수용체를 가진 애들만 일단 골라져요. 한국말 교재를 보여줬는데 얘는 보니까 아랍어야. 그래서 한글을 못 읽어. 그럼 바로 퇴교.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 실렉션이라 그래서 네. 일단 수용체하고 항원이 결합할 수 있으면 걔네들이 선별이 되고 그거를 이제 합격하면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데 얘는 뭐 너무 거기가 좋아. 그래서 아주 군대에서 그냥 짱을 받고 밖으로 나오질 않고 조교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또 걸러져요.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항원하고도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해서 네. 밖에 나와갖고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 몸에도 항원이 많잖아요. 네. 자가 항원하고 결합하는 애들은 걸러내줘요. 걔네들은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조교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티브 실렉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 음성 실렉션을 거치고 나면 전체 들어간 애들 중에 2%만 나오는 거예요. 2%만. 그러니까 아주 많이 생겨서 가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2%만 나와서 활동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번 생긴 애들은 이제 평생 가는 거니까. 단기 사병은 없어요. T세포, B세포는 다 장기. 죽을 때까지 군인만 하는 거예요. 단기로 일하는 애들은 네. 일반 백혈구들, 뭐 중성구라든지 뭐 호중구 이런 애들은 수명이 일주일도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단기. 교육도 안 받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나가서 일하다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B세포도 뭐 비슷한데 B세포는 이제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조류는 파브리시우스 랑이라는 데 가서 비슷한 네. 흉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제 사람에서도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골수에서 핥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네, 그렇지만 비세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항체가 몸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미성숙 비세포고 같은 원리로 몸 밖에 이제 항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특정한 항원에는 한 가지 비세포만 반응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진짜 그 항원을 만났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넣어줘서 진짜 그걸 만났다. 그럼 얘가 이제 항체를 많이 만드는 형질세포로 변형이 돼서 항체를 막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세포는 약간 보병 같은 애들이라서 네. 적군을 가서 이렇게 탁 쳐야지 걔가 죽거든요. 네네. 근데 항체는 이렇게 포병이나 이렇게 사격하는 애들처럼 네. 항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뿌리면은 아. 그거에 맞는 애들이 이제 죽는 거죠. 약간 특기가 다른 애들이죠. 보니까 적색 골수가 있고 황색 골수가 있는데 적색 골수가 하는 일이 있고 또 황색 골수가 하는 일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골수라는 게 참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 사람 골수 본 적 없죠? 아, 없죠. 그거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제 저는 병리과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사람 골수를 흔히 보고 와. 또 이제 뭐 부검을 하게 되면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뼈가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뼈에서 겉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겉질. 네, 그 피질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그냥 무기로만 돼 있고 거의 세포가 없어요. 딱딱하고 그 안에 보면 좀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골수라 그래요. 뼈의 안쪽이란 뜻이고 우리 몸에서 이게 가장 안쪽이에요. 무슨 비밀 금고 같은 게 있다면 네네네. 우리 몸의 비밀 금고가 골수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들어오기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막 딱딱한 뼈로 막 이렇게 싸져 있고 이 네.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다 여기다 숨겨놨어요. 아, 그런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줄기세포 뭐 들어봤죠? 네. 줄기세포 이게 다 골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나오고 그럼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도 골수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피잖아요. 네. 이 피를 만드는 그런 골수는 이렇게 보면 뻘겋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잘랐는데 뼈에서 피가 이렇게 난다. 그럼 거긴 피를 만들고 있는 골수예요. 그래서 적색 골수. 적색 골수. 근데 이제 오래된 소의 사고를 이렇게 딱 자르면 그냥 누래요, 그 안이. 노랗다는 거는 그게 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조혈 세포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황색 골수라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피는 많이 필요한데 뼈는 별로 없어서 어린이들의 뼈는 다 적색 골수예요. 나이가 들면 뼈는 많아지는데 이제 피는 별로 안 필요하니까 차차로 이제 골수의 조혈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황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은 중추 림프 조직에 대해서 네. 더 자세히 배워봤는데요.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오늘은 B세포랑 T세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되는지 그리고 가슴샘과 골수의 조금 더 자세한 역할을 알아봤는데 점점 더 중추 림프 조직에 친근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면역학 TV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